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빈센트와 편다성입니다. 네, 오늘 패널 모시기 전에 네. 시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7,500선을 내주면서 2.09% 하락한 7,483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1.63% 하락하면서 1,16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 보면요. 지금 오늘도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1조 6천억 원 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1조 4천억 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요.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들이 약세인데요. 반도체는 오늘 삼성전자 4.48% 하락 중이고 하이닉스는 0.54% 하락하면서 그래도 네, 큰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보면요. 자동차 업종이 이 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4%가량 현대차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주인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강보합권에 있고요. 어제 상승했던 LG전자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 신세계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있는데요. 이 백화점 3사가 호실적을 보이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됐고 백화점과 면세점의 이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오늘 시장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죠. 네. 네, 14일, 15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전문가 김경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팀장님, 지금 우리 장의 하락 요인은 이런저런 찾는 사람 중에 하나가 네. 혹시 이렇게 하락했을 때 미중 간에 만나면 오히려 불난짐에 기름을 붓나? 아니, 이번에 소화전일 거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리스크가 있냐를 막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하. 사실 뭐 아무리 해도 저희한테는 호재는 아닐 것 같고, 일단 리스크가 치명적으로 좀 있을 수 있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시장이 안 좋은데 그런 빌미가 되느냐를 보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걸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이 회담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바라봐야 되는지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네. 방어가 핵심이고요. 핵심이다. 네, 네. 그냥 중립적으로 보되 기본적으로 이제 혹시라도 빅딜이 있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가 10여 년 만에 베이징을 네. 방문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방중 수행단에 머스크 같은 기업인들도 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이번 정상회담 일정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일정 자체는 한 2박 3일인데 네. 뭐 중국의 천단공원이라는 데가 사진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베이징에 살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진 남기기나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서의 액션들을 보면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아하. 셀사이드 증권사들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딜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한 2박 3일 일정 이렇게 꼼꼼히 보니까 한 6차례 정도 물리적으로 만난다고는 돼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무진 합의나 이런 협의가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2017년의 경우, 그러니까 정확히 한 9년 정도 전에는 사실 중국이 좀 구애하는 입장이었고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엔 26개의 기업 총수들 갖고 산업재라든지 자본재가 좀 많았다면 이번에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16개 정도 기업이 지금 공개가 돼 있고 뭐 거기에 물론 이제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이 있지만 이건 뭐 중국에서 워낙 장사하는 이제 기존의 그러니까 친중 기업들처럼 친중 네. 사업 자체의 기업들이고 의외로 빅테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운용사가 형식적으로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뭐 금융이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라인업은 구축은 해서 가는데 그래서 줄어서 뭐 기대감이 낮다기보다는 중국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대중국 그 관련된 미국의 전반적인 국회라든지 관료들 집단에서 촘촘하게 일단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풀어줄 것들도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역으로 좀 질문해 보면, 그러니까 두 분 보실 때는 일단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네. 누가 더 급할 것 같나요? 트럼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네. 트럼프가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측이 생각하는 이 회담의 중요성이 일단 듀레이션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급한 측면도 있고 누구는 안 급하고 그런 개념보다도 뭐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 혹은 지금 뭐 이란 사태나 중재 역할을 좀 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급하다 보실 수 있는 거고 시진핑 주석은 사실 4연임 시도는 내년 당대회인 10월달,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네. 남았고 4연임 빌드업을 위해서 정상회담 사진도 좀 찍고 내부적인 결속 강화도 하고 자기는 안정적이다라는 걸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면 네. 사실 실속보다는 또 뭐 형식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확실한 부분은 단기 성과가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 이번에 중국은 단기 성과보다는 좀 구도라든지 빌드업이 좀 더 중요해서 구도를 잘 짜놓고 전략적 이익을 계속 가져가려고 이렇게 누적을 저축하듯이 네. 내가 나중에 가서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준비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입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본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네. 세 가지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측이 작년에 일합을 겨룬 부분, 즉 관세라든지 히토류 이런 쪽에서는 팽팽한 균형을 좀 맞춘 상태에서 이제 전술적인 휴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중국에 요구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수입 구매 관련해서 이제 경제적 성과를 본인은 자랑하고 싶을 거고, 뭐 이번에도 보잉이나 이런 대두나 이런 것들은 뭐 레파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구도라든지 빌드업 같은 것들이 중요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하지 않아 보이고, 제가 중국 담당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이 뭐 에너지 충격이라든지 수출 쪽에서의 어떤 관세 인하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다급해 보이진 않으니, 그러면 우리가 수입도 해줄 거고 이란 중재 역할에 대한 요구도 좀 알아서 좀 들어줄게라고 했을 때 네. 뭘 요구할지가 중요하고, 뭐 당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약속을 좀 혹시 지르는지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한 세 가지 정도 중국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네.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대만 관련 이슈. 음. 그러니까 대만 관련해서 어느 정도 톤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변수니까요. 워낙 돌발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대만 관련해서 뭐 그냥 단순한 무기 구매 축소라든지 일부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등등의 이제 기존 레파토리를 할지, 네. 혹은 조금 더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중국 배제 전략의 국가별로 대만 이슈나 이런 거를 이제 빌미로 많이 하는데, 본인들의 빌드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반중이나 중국 배제 어떤 빌미가 되는 대만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더 중국 친화적으로 얘기해 줄 경우에는 빌드업이 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발언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부, 네. 이 부분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이런 쪽의 변수에서 조금 균열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확률은 낮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네. 대만 관련 발언은 이제 아주 낮은 확률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굉장히 과감한 발언이 나오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 당연히 기술 제재 관련된 반도체 쪽일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레거시 쪽은 알겠고, 중국 자체가 지금 반도체 장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 제재 완화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진일보하냐,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국내 증시 입장에서 가장 긴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요. 반도체 네. 가격이 올랐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에너지 받는 부분이 중국 배제 전략, 또 US 플레이, 또 반도체 관련된 이런 것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뭐 한 20에서 30% 확률로, 낮은 확률로 봅니다만, 혹시라도 기술 제재나 반도체 관련해서 장비 관련해서 네. 선심성 조치를 조금 말로 하는 네. 형태.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는 바뀌는 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센티먼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관세를 조금 더 과감하게 인하해달라. 네. 그러니까 당장 제가 볼 때 관세 요구는 세게 안 할 것 같은데 30% 정도 실효 관세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좀 인하해달라. 근데 이것도 혹시나 좀 과감하게 할 경우에는, 작년부터 지금 시장의 어떤 구도 내러티브 자체가 중국의 관세가 놀고 대미가 급감하고, 대미 수출이 급감하고, 이제 중국 배제한 전략에서 뭔가 공급망을 구축하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 대한민국 대표적이죠. 수혜를 봤다. 뭐 이런 네. 이제 시나리오인데, 관세까지 뭐 비슷하게 인하를 해버리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확률은 뭐 30% 이상으로 30% 이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가정을 말씀드리면 스몰 딜일 가능성이 높다. 네. 70% 정도 확률로. 스몰 딜은 어떤 거냐? 작년 10월 달에 히토리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한 그 규제안에 대해서 1년 전술적인 유예를 했는데, 그냥 1년 다시 연장이나 6개월 정도 연장하는 정도 수순. 그리고 미국도 그냥 펜타닐이나 AI 협력 관련된 거버넌스 얘기 정도 해주고 금융개방 받아들이면서, 관세는 그냥 또 역시 30%대에서 유예해주는 요 정도가 그냥 양쪽이 급하지 않게 중국 입장에서는 네. 수용하면서 스몰 딜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좀 더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네. 목요일 날 어쨌건 간에 그 발언적인 부분들이 뭐 어쨌건 간에 그 북미에서의 그 중국 기업들의 협력들을 에너지 쪽이나 반도체 쪽에서 좀 더 강화해라, 혹은 장비 관련해서 혹시라도 언급이 나온다면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악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 예의주시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확률은 여전히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스몰 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런 좀 궁금증이 드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가시적으로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한 달을 이연시켜 가면서 5월 달에 굳이 만나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판이나 구도를 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본인이 사연임을 하는 게 그렇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관계 균형이나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크다기보다는 네. 어차피 방어적인 관점으로 중국은 접근을 하는 거고요. 네. 아까도 약간 그 누적시키고 저축하는 개념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뷰가 바뀐 게 하반기에 중간선거 앞두고 레임덕을 뭔가 앞당기기 위해서 중국이 히토류나 이런 걸로 예전에 도발할 거라는 변수를 좀 봤었는데 네. 확률은 좀 낮아진 것 같고 오히려 중국 내의 어떤 내부적인 공급망이나 본인들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 벌기를 하고 그냥 밖으로 굳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어떤 몇 가지 이제 도움을 주는 척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결속 강화나 내년을 바라볼 때 그리고 중국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을 좋아할 거라고 혹은 지금 우리 관계가 다시 결혼하는 관계로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합의 이혼 관계고 네. 전반적으로 뭐 쇼인도 부부를 보여주든 이런 식의 이제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의 어떤 뭐 스몰딜 약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들이 앞으로 받을 이익을 조금 저축하는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협상으로만 나서서 중국이 보는 시각보다는 조금 네. 협상보다는 이제 빌드업에 대한 부분들 준비하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럼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중국 배제 전략 혹은 네. 물론 뭐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이 좋고 글로벌 캐펙 사이클이나 이런 AI 인프라 이런 전반적인 수혜를 중국도 같이 받고는 있는데요. 어쨌건 중국 배제했던 전략들 측면에서 좀 수혜를 받던 섹터들이 좀 늘어났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 발언들이 장기적이진 않겠고 항구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바뀔 건 없지만 어쨌건 한두 달 정도 네. 미중 간의 어떤 협력이 강화되거나 양쪽의 수출이 다시 재개되면서 US 그러니까 북미나 미국 관련 수혜주 기업들 뭐 태양광 포함이겠죠. 이런 네. 기업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경계하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 주식이나 홍콩 주식 투자는 노출도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국내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위안화 강세라든지 올해 이제 경기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되게 안정화되고 있고 네. 뭐 미중 관계도 조금 더 중국이 조금 더 얻어갈 것들이 장기적인 쪽에서 있다 보면 할인 요인이 좀 해소가 되니까 혹시 신규 투자자의 경우는 중국의 뭐 상해 과창판이라 불리는 반도체 지수나 네. 항생 쪽 투자에 대해서 뭐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네. 이게 좀 궁금하던데요. 그 삼성증권이 미국 개인들의 자금을 국내로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국내 뭐 그들이 삼성전자 해양식 살 거다 이런 기대감이 많은데 중국 자금도 우리 하나증권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개인들도 네. 이런 해외 투자 이런 거를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못 하고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홍콩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홍콩에 상장한 지금 뭐 반도체 관련, 한국 관련 그런 이제 ETF 투자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 상장 한국 투자 ETF나 혹은 홍콩에 있는 반도체 관련 ETF는 상당한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네. 인기도가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소수의 이제 과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관심도 굉장히 높아서 네. 홍콩을 경유해서 오는 간접적인 수혜가 좀 크다고 보고 뭐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직접적인 어떤 부분에서 국내 자금 유입이 바로 오는 쪽보다 인바운드보다는 네. 홍콩 경유가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중국 주식시장 하반기 혹시 네. 전망도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일단 네. 저 기회 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고요. 결론은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중국 증시는 실적 장세가 되게 희귀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희귀하게 진행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 유동성 장세였었고 네. 항상 뭐 장기 추세를 그리진 못했고 실적 장세가 좀 드물었었는데 올해하고 내년은 중국이 전체로 실적 장세다. 근데 저희가 하반기에 신고가 경신을 연중에 어떤 더 추가로 할 걸로 보고 있어서 네. 네. 지수 선택이 좀 중요한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최근에 중국에서 좋은 뭐 심천의 차이넥스트 지수나 이런 쪽도 좋지만 하반기에는 그 과창판 지수, 그러니까 그 과창 50이라는 스타 50 지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홍콩보다는 본토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본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전체로 중국이 생각보다 가격들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기업이익이 좋아진다는 부분은 네. 워낙 중국 매크로에 대한 어떤 기대치 자체가 낮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내수가 도는 부분 그리고 중국 수출 단가가 올라가면서 위안화가 강세인데 범 중국 관련주들 중심으로 중국 노출도 있는 기업들은 국내에서도 계속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고 시작은 소비 쪽이나 네. 이런 이제 수출 관련된 제가 그 어떤 뭐 태양광이나 철강 화학 같은
중국의 피해를 받았던 산업들 중심으로 수출 단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환 의원이 오셔가지고 지난해부터 중국이 드디어 큰 얼개 속에서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네. 굵직한 말씀 주셨잖아요. 네. 중국은 올해 하반기에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겁니까? 뭐 지금 이미 뭐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고요. 올해하고 내년의 예측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4년 동안의 마이너스 물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유가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이런 단순 공급 충격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경기가 균형을 맞추면서 공급과 수요의 불안정성 그리고 수출과 내수의 차이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균형을 한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중국의 물가 전반적으로 조금 양호하게 오를 것 같고요. 네. 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주체들이 느끼는 이건 물가가 계속 하락만 한다라는 이제 비관론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들이 좀 상향될 수 있는 공급 쪽에서 오는 충격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리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어떤 소재, 산업재, 자본재로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만 네. 중국 소비주들도 조금 더 오랜만에 좀 낙관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중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보이는 것은 아까 스몰 D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그 미세 변화 속에서 큰 변화가 내재해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오늘 김경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오전 8,000피를 앞두고 있다가 오후 그리고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미중 정상회담을 분기점으로 다시 상승 전환하는 흐름으로 바뀌길 그러니까요. 바라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제가 보는 게 맞나요? SK하이닉스는 또 양전했네요. 양존했네요. 와, 역시 네. 세네요. 네. 네, 저희는 상승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